안녕하세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영상 하단에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스포츠 분석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제일 불편하신 점이 뭘까 고민했습니다. 모든 채널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족방을 안내해준다 해서 연락을 하면 사이트 가입 권유를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희 가족방은 가입 권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에 있는 영어를 한번 클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바로 가족방으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저희 시청자분들과 같이 웃고 떠들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희 소통방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에버튼과 첼시입니다. 에버튼은 첼시를 상당히 잘 상대하던 타입이었습니다. 일단 경합 상황에서 앞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올 시즌 첼시의 공격, 중원, 수비가 모두 공중볼에서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첼시와 붙는 경기에서는 의외로 0대0 승부가 많이 나오는 등 첼시가 꽤 고전하는 경우도 많았고 지난 시즌 홈에서 지기 전까지는 5년 동안 홈에서 첼시를 상대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에버튼의 결장 이슈로는 알리, 고메스, 오나나가 있습니다. 첼시의 그나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 메뉴의 결정력이 약해서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난 경기 첼시가 허용한 기대 실점은 4골이 넘었습니다. 실바도 슬슬 나이로 인한 체력 저하에 시달리는 양상이고 그 실바도 키 때문에 공중볼에서 아주 큰 장점을 가진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첼시가 에버튼을 상대로 고전하던 역사가 반복되어도 이상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첼시의 결장 이슈로는 7회, 축구의 메카, 은쿤쿠, 구스토, 베티넬리, 찰로바, 포파나, 라비아, 마두에케로 많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에버튼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듯 싶은 경기입니다. 에버튼이 그동안 첼시를 역사적으로 잘 상대하기도 했고 올 시즌 첼시의 약점이 공중볼에서의 경합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할 것입니다. 핸디캡을 걸면 더 안전하겠지만 과감하게 일반승으로 에버튼의 승리를 노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풀럼과 웨스트햄입니다. 풀럼은 지난 경기 히메네즈가 2골을 넣기는 했습니다. 다만 웨스트햄이 지난 경기 토트넘을 상대로 상당히 오픈플레이 수비를 잘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화력이 다시 재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라인을 높였다가 철퇴에 맞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운 상황이기도 한데 실제로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풀럼이 웨스트햄을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풀럼의 결장 이슈로는 트라오레, 디오프, 무니즈, 벤다, 프란코이스가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토트넘을 상대로 2대1로 승리하였습니다. 점유율은 크게 밀렸지만 오히려 기대 득점은 웨스트햄 쪽이 더 높은 효율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실점도 코너킥 상황에서 허용한 하나를 제외하면 깔끔하게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올 시즌 라인을 높인 팀을 특유의 딸깍으로 잘 공략하고 있는데 안토니오의 공백도 쿠두스가 최근 3경기 1골 1도움으로 꽤 잘 메워주는 모양새입니다. 웨스트햄의 결장 이슈로는 안토니오 한 명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웨스트햄이 이길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인을 높이는 팀들을 상당히 잘 사냥하는 모습이고 풀럼의 지난 경기 화력이 다시 재현될지도 솔직히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웨스트햄이 지난 토트넘 전에서도 코너킥 1골을 제외하면 오픈플레이에서의 수비도 제법 깔끔한 축에 들었습니다. 웨스트햄의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루턴타운과 맨시티입니다. 루턴타운은 맨시티를 상대로는 그저 템백을 하고 버티다가 역습이나 세트피스로 한 방을 노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맨시티가 슬슬 후반에는 힘이 빠지는 모습이라서 루턴타운도 득점력을 나름 발휘할 수는 있을 듯한 상태입니다. 다만 전반전에 맨시티의 체급을 버텨내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맨시티는 지난 경기 결장한 로드리가 돌아옵니다. 루턴타운의 결장 이슈로는 브루케, 안데르센, 포츠, 로콩가, 우드로우, 나캄바, 로커가 있습니다. 맨시티는 로드리, 도쿠가 없자 빌라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졌습니다. 슈팅이 2개밖에 나오지 않는 등 본체인 로드리가 빠진 영향이 아주 컸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도쿠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지만
로드리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 지난 경기 고립당했던 홀란드는 나름대로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다만 스몰 스쿼드의 한계로 슬슬 후반전에 승부를 보는 팀들에게 실점률이 높아지고 있어 전반에 골을 미리 많이 넣어두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맨시티의 결장 이슈로는 스테픈, 도쿠, 데브라이너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로드리가 돌아온다고 한다면 맨시티가 유리한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후반전에 승부를 보는 식으로 맨시티가 상당히 골을 허용하는 양상이 잦아졌다는 점이 있기는 한데 루턴타운을 체급으로 그냥 눌러버리면 전반에 골을 많이 넣어두고 승기를 굳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전력입니다. 맨시티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토트넘과 뉴캐슬입니다. 토트넘은 선제골을 넣기는 하는데 이를 지키는 능력이 모자랍니다. 일단 5경기 연속으로 선제골을 넣었지만 결과는 모두 무승부나 패배였습니다. 이는 EPL 최초이기도 합니다. 물론 뉴캐슬이 원정에서 아주 약한 모습이고 후반전에 실점이 많이 나온다는 점을 노리겠지만 골이 나와도 추가적인 골을 노리지 지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듯 싶습니다. 토트넘의 결장 이슈로는 화이트먼, 요리스, 세세뇽, 페리시치, 솔로몬, 메디슨, 벤탄쿠르, 필립스, 반더벤, 다이어가 있습니다. 뉴캐슬도 홈과 원정에서의 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을 상대로 참사급 경기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그 경기도 자신들의 홈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원정에서도 나름 역습으로 골을 넣어주는 경기가 나오는 모습이기는 한데 본머스나 에버튼전에서 후반에 급격하게 무너지는 양상이 나온 것이 달갑지는 않습니다. 뉴캐슬의 결장 이슈는 윌슨, 덴번, 앤더슨, 반스, 머피, 월록, 타겟, 호프, 롱스테프, 보트만, 토날리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5오버를 찍어도 좋을 것이고 토트넘의 근소 우위를 예상해보는 경기입니다. 일단 두 팀이 서로 뒷심이 상당히 약한 편인데 그나마 원정에서 뉴캐슬이 너무 약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두 팀의 경기는 홈팀이 큰 점수 차이를 보이는 승리를 기록하면서 이득을 챙겼던 편이기 때문입니다. 2.5오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분석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